정치권 이슈를 직접 묻고 답하는 정치 Y. 굵직한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 연말 전국 정치 구단의 명쾌한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체력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6번째 방송 마지막합니다. 제가 SNS 올리신 일정들 보면 저보다 더 바쁘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글쎄요. 네, 건강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또 운동해야죠. 예. 밤마다 꼭 걷기를 하시더라고요. 2시간씩 네. 열심히 걷습니다. 아니 그 추석도 아닌데 달을 보고 소원을 비셨더라고요. SNS에 보니까. 밤에 여의도 공원을 걸렀는데요. 거기 파크원 빌딩이 불이 멋있게 써 있어요. 예. 그 위에 떠 있는 달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데 달을 보면 옛날 할머니 어머니들도 뭘 빌잖아요. 예. 또 우리도 소원을 빈다고 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원을 비셨나 올리신 거 보니까 지금 가장 큰 소원은 민주당의 단결이다. 이재명 대표는 소통, 이낙연 전 대표는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올리셨어요. 돌아와야죠. 그리고 만약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부터라도 네. 윤석열 대통령과 곽을 세워서 투쟁한다고 하면은 이 전 대표의 정치 미래는 밝습니다. 하지 않으면 어둡습니다. 예. 돌아오지 않으면 끝납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해볼게요. 소통을 주문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오늘 또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했어요. 혁신과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이낙연 전 대표에게 그 전에도 소통하겠다.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손을 내밀었으면 손을 잡아야지. 팔을 내밀더라고요. 사진 찍으려면 안 만난다. 그런 얘기 했었죠. 당대표를 물러나고 통합 비대위로 가자. DJ도 물러간 적이 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총선에 패배했으니까 물러갔던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이재명 현 대표는 강서 보궐선거에서도 이겼잖아요. 물러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든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으로 혁신과 통합을 강조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하고 만나자고 전화도 했고 문자도 보냈다.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으니까. 기다리는 중이다. 하면은 이낙연 전 대표는 손을 내밀어야 돼요. 이번에는. 만나야 된다. 만나야죠. 예, 무슨 부모적인 원수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당에서 함께 했던 식구인데. 근데 지금 또 상황이 녹록해 보이지 않는 게 이낙연 신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지금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자꾸 얘기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태생적으로도 민주당이에요. 지금이라도 남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성격적으로도 창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돌아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싸워라 이거죠. 네. 투쟁해라. 그러면은 미래가 있다. 지금 나가면 끝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또 이낙연 전 대표가 당에 남으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명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명분이 무슨 명분입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것이 명분이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명분이지.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이 명분이지. 남북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명분이지. 외교를 잘하는 것이 명분이지. 그 외의 명분은 없어요.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 사퇴를 뭐 촉구했던 거나 통합 비대위 전환 요구한 거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또 전 총리들과도 만났다고 하니까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이 정치지 혼자 뒤로 돌아가서 꽁알거리는 것은 투정이에요. 뭐 당내 민주주의나 또 이재명 대표의 뭐 사법 리스크 이런 거 거론하면서 사실 통합 비대위 얘기를 더 하긴 했었는데 그러한 것은 정치적 도의로나 인간적 도의로서 해서는 안 될 말씀이에요. 맞지 않다. 윤석열 정권에서 야당 죽이기, 야당 대표 죽이기를 계속하잖아요. 400여 명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압수수색을 했지만은
보고 싶다 증거야. 네. 증거는 하나도 내놓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경선 과정에 대장동 문제 최초 제보자가 최측근이라고 하죠.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분이 이낙연 대표는 이제 알았다. 믿어야죠. 네. 그렇지만 저는 좀 그러네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3총리, 이 세 총리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 정세균, 이낙연 전 총리가 비공개로 만나기도 했는데 이낙연 전 총리 측이 적절한 상황이 조성된다면 3총리 회동을 추진할 수 있다고 이제 밝혔거든요. 아니 새 총리도 같은 민주당 같이 국회의원 했고 네. 총리도 했고 했으면은 만나는 거죠. 저하고도 만나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막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만나는 모습이 아주 평화로워 보이진 않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가 소통해서 당내 수습을 잘하고 공천을 정의롭게 공정하게 해라. 원론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런 것은 당내 민주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이낙연 대표가 나가서 창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새 총리가 만나든 또 이재명 대표하고 새 총리가 만나든 네. 다 좋은 일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의미가 있는 일이다. 아 그렇죠. 이것이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있는 거지. 국민의힘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만 있고 복정만 있는 당이라고 하면은 그건 민주정당이 아니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체제를 전제로 해서 정세균, 김부겸, 이낙연 이 세 총리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추대하자 이런 의견에도 뭐 그러한 것은 괜찮다고 지금 보시나요? 현재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이지 예.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한가하게 언급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네. 하면 하는 거죠. 내일 이재명 대표랑 이제 정세균 전 총리 만남이 예정돼 있어서 이 부분도 사실 주목이 되거든요. 내일 만나더라도 말씀이 잘 될 거예요. 네. 정세균 대표가 얼마나 합리적인 지도자예요. 당 대표를 했고 네. 국회의장도 했고 민주당에서 총리도 했고 할 거 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일선 정치에서 물러나가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아니 당이 잘해서 공천 잘해서 승리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 갈라서라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건 오히려 뭐 기자들이니까 네. 정치부 기자들이니까 그러한 것으로 보도는 하지만은 저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단연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안에서 일고 있는 뭐 공천을 두고 벌어지는 내부 갈등이나 지금 또 선거제 부분도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여러 부분을 또 의견이 우려하시는 있는데 분들이 있습니다. 선거제만 하더라도 연동형 네. 또는 병립형 이런 문제가 있는데 둘 다 왕도가 없어요. 연동형을 하자니 위성정당이 생기고 연동형으로 가서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드는데 민주당이 포기한다고 하면은 완전히 지는 선거고 병립형은 비례대표의 본래의 목적이 상실돼요. 예.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당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늘 병립형으로 하더라도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지금 20석에서 네. 구라파처럼 10석, 5석까지 내려서 할 수 있게 하자. 소수 정당이 의견이 국정에 국회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보자 하는 안도 내고 또 아예 진보 세력들이 연합해서 공천을 하는 것도 더 좋다. 예. 저는 그런 안도 하지만은 어떻게 됐든 김부겸 전 총리도 이재명 대표에게 연동형을 말씀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화를 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다. 분열이 단초가 되는 문제가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공천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공천은 조금 심상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 뭐 예비 후보 등록을 위해서 자격 심사가 적격 부적격 있는데 때문에.
뭐 비명계락에서 탈락되고 친명계락에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친명계도 많이 탈락됐어요. 제가 해남안도 진도에서 지금 현재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 저는 적격 판정을 받아서 예비후보 등록을 했어요. 저와 경쟁을 하는 정의찬 후보는 이번에 그 적격 판정을 받았다가 부적격이 되더라고요. 바뀌었죠. 예, 그런데 뭐 언론에서 과거의 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정의찬 특보는 당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재심 청구를 하지 않겠다. 예. 저도 애석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남청년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한 일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네. 뭐 오늘 또 조선일보가 뭐 엄청나게 크게 보도가 됐던데요.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을 하셨어요. 그 사면을 할 때 제가 네. 직간접으로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또 죄값도 치루었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그 본인이 재심 청구를 하지 않고 부적격 판정을 받아들인다 하면서 굉장히 애석하고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이재명 대표의 측근 특보들도 많이 갈렸어요. 네. 그리고 비명도 물론 갈렸죠. 그래서 치우친 게 아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거죠? 그렇지만은 늘 공천할 때는 모든 인사나 공천은 자기가 포함되면 좋은 인사고 워낙 예민한 좋은 부분입니다. 공천이에요. 예. 자기가 포함되지 않으면은 나쁜 인사고 나쁜 공천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러한 시비를 없애는 것은 아예 50% 국민, 50% 권리당원 이런 걸로 하지 말고 100% 국민 경선으로 돌려버리자. 다 경선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아무튼 당헌 당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는 절차에 대해서 억울하면은 다시 재심 청구를 하고 조치를 해야지 무조건 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고 예. 비명만 학살당하고 친명은 다 된다 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죽하면 비명계를 공관위원장에 임명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별소리가 다 나와요. 이 총선 때가 되면은 선거 때가 되면은 정당은 시끄러운 게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시는 그렇죠. 거고요. 예.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오후에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뭐 예고했던 날짜에 예고된 탈당이긴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선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잘했다고 봐요. 저는 작년부터 반드시 이준석 신당은 창당 내년 초에 된다. 예. 이렇게 예측을 했잖아요. 그 이준석 신당의 창당은 이준석 전 대표가 원해서이기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압해서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원래대로였다면 신당까지 안 갔어도 됐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는 거군요.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이 만들었지 뭐. 이 전 대표랑 방송도 같이 하셔서 사실 워낙 개인적으로도 친하시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를 한국의 케네디다. 그 정도로 이렇게 보세요. 높이 평가를 하는데 굉장히 스마트하고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진영은 다르지만.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저 권력을 향해서 39살짜리 청년이 당당히 깃발을 들고 윤석열 심판으로 창당을 하는 그 결기와 용기는 바라봐야 돼요. 자, 보십시오. 네. 국민의힘이 39살의 청년 이준석은 버리고 세대교체한다고 하면서 한동훈 50살짜리를 데려온 것은 그건 또 무슨 의미예요? 한 명은 입당하고 한 명은 탈당을 했는데. 그렇죠. 근데 한동훈의 시간 아니냐 지금. 한동훈 비대위 이준석 신당이 좀 가려져서 동력을 잃은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 젊은 법무부 장관, 비록 윤석열 아바타, 후계자, 쌍둥이 형제. 그러지만은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정치 경험이 없는 신인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쳐다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준석 타임은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이준석 타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공천 학살이 시작될 때 지금의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상당수가 이준석 신당으로 내년 초에는 옮겨간다. 그러면 이준석 신당은 제가 해봤잖아요. 네. 안철수 신당에서 제가 하던 일이에요.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출신이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호남을 이끌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은 내년 초에 원내 교섭단체도 등록하고 예. 총선 기호도 3번이 되고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시네요. 국고 보조도 상당히 받아서 돈도 생기는 그런 당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국민의힘의 그렇기 물갈이 때문에 과정에서 이제 공천 못 받는 분들 그 시간이 이준석 타임이 될 거고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일 김건희 특검이 야권에 의거해서 예정돼 통과되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로 가면은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돼요. 절대 할 거예요. 결정할 게 아니라 네. 한 거예요. 예. 한 거예요. 하면은 거기에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대개 법안이 그렇게 돌아올 때는 며칠 내로 표결을 해야 된다. 예. 이런 규정이 있는데 재투표, 재결의, 소위 재개의, 네. 뭐 쉽게 말해서 재투표 하는 것은 재석 의원 3분의 2가 돼야 되고 요건이 까다로워요. 그리고 언제 상정해도 된다 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야권이 right time 자기들이 계산해서 통과될 수 있는 때 상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만 잘 맞추면 거부권 행사해도 다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렇죠. 얘기하시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이준석 신당은 재투표에 찬성을 할 거고 예. 저는 민주당 의원은 물론이지만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선거에 너무나 많은 악영향이 지금 현재도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70% 국민이 특검해라. 찬성하고 있어요.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도 70%예요. 심지어 TK에서도 67%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현역 국힘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해봤잖아요. 예. 박근혜 탄핵 때 야권 표가 부족했지만은 62명의 여권 국힘당 의원들이 귀순해서 찍어줬기 때문에 가결이 된 거예요. 이번에도 비슷한 절차를 거칠 것이다.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이준석 타임이기 때문에 가린 게 아니다. 그리고 오늘 초라하게 혼자 탈당했다? 그것은 어떻게 창당하느냐에 기준을 맞춰야지 창당이 뭐 집단 탈당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메인이 탈당이 아니라 신당이고 잘 될 거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저는 50석 내외 된다. 이렇게 50석 봐요. 내외까지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왜냐하면은 원내 교섭단체 기준도 2배 이상 웃도는 저는 건데요. 올라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의 제 국민의힘 경험상 돌풍 수준으로. 안철수 신당 때 제가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38석을 했잖아요. 예. 그때 호남은 30석밖에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 영남은 65석이에요. 영남 보수 신당이 이준석에 의거해서 창당되고 영남의 중진들과 현역 의원들이 공천 학살을 당하고 그 자리에 검찰 출신이 간다고 하면은 유권자가 누구를 택하겠어요. 그리고 수도권, 충청권 네. 저는 상당한 50석 내외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죠.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SNS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도 축하하셨더라고요. 축하해야죠. 근데 축하하시는 마음이 또 편치만은 않지 아니 않으셨을까 글쎄 싶어서. 저는 뭐 진심으로 좀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못한 정치를 개혁하고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협치의 길로 가기를 바랬지만은 네. 취임 일성이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하겠다고 했어요. 이재명 민주당과 운동권 민주당을 청산하겠다. 예.
이것을 마치 말이죠. 비대위원장 취임사가 아니라 검찰총장 취임사처럼 들려요. 범죄와 전쟁을 선포한다. 이런 들으셨어요. 검찰총장들은 하잖아요. 그래서 역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한 대로 검찰 티를 못 벗었구나. 저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비대위원장으로 왔으면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정치 개혁을 잘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정치를 해달라. 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못하고 있는 협치를 해서 여야가 싸우지 말고 오손도손 민생 문제나 남북 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젊은 지도자를 국민들은 바랐는데 근데 오늘도 한마디 또 했습니다. 오늘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민주당한테 검사를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느냐. 이거 민주당을 직격한 비판이었거든요. 뭐 직격했겠죠. 예. 그렇지만은 그 전략에 민주당이 말려들어서는 안 돼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1대1로 뛰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지만은 이것이 대통령 선거가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는 미래지향적으로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또 그 말씀은 이제 이낙연 대표가 맞더라고요. 네. 국회의원 선거는 복고적이에요. 그러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심판론인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맞짱 뜨려고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지만은 그 민주당에서 무시해버려야 돼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특검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특검 자기가 어떻게 처리해요? 총선용 자기는 악법이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반대표를 던질 투표권자도 아닌데. 의원이 아니죠. 현직 의원이 그렇죠. 아닌데. 그래도 일단 여당의 내일 공식 대표기 때문에 28일 이제 국회에서 야권에 의해서 통과될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얘기 법무장관 때 악법이다? 그러면 자기가 한 박근혜 특검은 좋은 법이었어요? 자기가 하면 진짜 내로남불의 상징 아니에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이건 말도 안 되죠. 자기는 악법으로 좋은 법으로 특검을 했고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찬성은 하지 않지만은 중앙일보에 연재하는 해고록 보세요. 얼마나 검찰을 비난하고 있는가. 그것은 좋은 법이었어요? 네. 아니 김건희 특검이 왜 악법입니까? 김건희 특검을 흔히 그 국민의힘에서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때 2년간 검찰이 조사를 했지 않냐. 그런 얘기 합니다. 그때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자, 못 찾았다 네.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 재판부에서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면서 진술이 나왔고 네.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의 그러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하면 조작 의혹. 윤석열 검찰 한동훈 검찰은 반드시 인지 수사를 해야 돼요. 예. 안 했잖아요. 부분이 자기들이 안 한 거예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를 그렇게 했으면 유무죄가 갈려졌을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민주당이 특검하자고 했어도 증거하지 않으니까 패스트트랙 얹어가지고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누구를 탓해요? 잘못한 김건희 여사를 탓해야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말고도 여러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 이것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제2의 장희빈에 비유하기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장희빈에 비교한 게 아니고 네. 동아일보 칼럼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이 회자됐어요. 네. 만약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2의 노태우 흉내를 내려고 그래요. 노태우 대표가 전두환 대통령과 짜고 쳐서 6.29 직선제 개헌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때 국민이 깜빡 속았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국민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요? 국민이 바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쇼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 김건희 여사가 사과로 나간다고 하면은 이게 제2의 장희빈 아니냐. 그리고 사과로 나갈 때 눈물을 흘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TV를 통해서 나갈 때 우리 국민들은 그래 젊은 대통령 내가 얼마나 잘못해서 저렇게 못 살게 떼놓느냐 하는 동정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쇼를 준비하는 것 같다. 거기에 안 넘어가지 말자. 그 상황까지도 전망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렇죠. 예. 관저에서 사저로 갈 가능성은 그런데 요즘 보면은 지금 김건희 여사가 어디를 가도 요즘 일정 안 나타나고 안 있습니다. 나타나더라고요. 네. 아니 크리스마스에 성당에도 교회도 함께 안 가는 거 보면은 그때는 같이 가셔야죠. 가서 축하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이상해요. 네, 그 부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내일 전국이 시끄럽게 돌아갈 것 같은데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지금은 하루 앞을 못 봐요. 네, 너무 많은 뉴스가 쏟아져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